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구강 편편 태선의 그 발생 기전에 대해서 셰퍼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질환은 셰퍼의 손상으로부터 발생하죠. 편편태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편태선은 구강뿐만 아니라 마찰이 많은 생식기라든지 관절 부위에서도 손목이라든지 발목 이런 데서도 잘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구멍이나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 쏠림 현상이 잘 생기기 때문에 구강에서의 편편태선도 잘 생기고 있습니다. 이 구강 편편태선이 생기다 보면은 실은 뜨거운 음식이라든지 매운 음식 같은 경우는 거의 먹지를 못합니다. 알고 보면은 분해염이 먼저 발생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태선이 되는 거고요. 태선 이후에 태선이 낫지 않으면 구강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편편태선은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 세포 손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병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온도, 압력, pH, 전기장, 자기장, 물리화학적인 자극, 또 전해질, 약물, 수술, 환경 여건, 또 음식물의 다양한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등에 의해서도 이 세포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는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깁니다. 바로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것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 코어 템퍼러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심부 온도가 떨어지는 순간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바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체열의 방출을 줄이라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세포가 37도일 때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때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37도를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분도가 내려가면 바로 손발끝에서 모공을 닫아버립니다. 이 모공이 닫힌 이후에는 우리가 몸속에서 열은 발생하고 모공이 닫혀버리면 열이 방출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열 방출에 곤란이 생기고, 근데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몸에서 열이 발생한 그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됩니다. 특히 구멍이 많고 마찰이 많은 쪽은 구강이죠. 그럼 구강으로의 열 쏠림 현상이 발생되는데 구강에서의 또 열 에너지는 중첩 교차되잖아요. 열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기보다도 열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중첩 교차 현상이 생기거든요. 바로 그때 중첩 교차된 부위에 또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구강 점막에서도 온도의 편차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온도의 편차는 또 색깔의 차이로 이어지게 되고 바로 그때 이 중첩 교차된 부위의 피부 온도는 너무너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염증성의 증상이 되는 거고요. 발적, 발진, 심한 경우는 수포, 궤양 이런 게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 염증성 질환은 이제 구강점막의 발적과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물 모양의 하얀 반이 생기게 됩니다. 얼룩덜룩해지죠. 하얀 거물과 같은 형태가 보이죠. 이게 구강 편편태선에 있어서의 전형적인 또 형태가 될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피부 온도 올라가면서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집니다. 자, 이 소리는 뭐냐 하면은 끌어당기는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밀어내는 힘, 응력이 세지거든요. 바로 그때 피부가 두터워지는 태선이 될 수 있고요. 또 궤양이나 또 구진, 수포, 농포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강 편편태선의 종류를 보면 다양한 형태의 이런 구진성 편편태선, 수포성 편편태선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이 모공이 닫히게 되면 구강점막에서의
이제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고, 그럼 구강점막은 건조하게 되는 거죠. 건조하게 되면은 또 갈라지면 피부가 서로 오그라드는, 또 두터워지는 태선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공이 닫혀서 태선이 될 수도 있고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억력이 강해져서 밀어내는 힘이 세지는 과정 속에서 태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염증성의 증상과 구진농포, 수포, 궤양, 태선, 자, 이러한 또 거물 모양의 하얀 반 등이 구강점막에 나타날 때 구강 편편태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구강 편편태선도 알고 보면 피부 온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군의 염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강 편편태선의 근본적인 치료는 태선 치료도 중요하지만 군의 염 치료가 먼저 우선이 돼줘야 됩니다. 군의 염이 사라질 때 이 편편태선도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편편태선이 낫지 않으면 피부 온도가 더 상승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피부 온도가 더 상승이 되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은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윤기성의 증상, 돌출, 비대, 팽창과 같은 증상들이 막 나타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때 종기, 종양이 될 수 있고 심해질 경우에 있어서는 구강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줘야지, 강제적으로 피부 온도를 낮추는 치료, 즉 스테로이드를 그냥 강하게 쓴다고 이 구강 편편태선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치료입니다. 그럼 피부 온도도 내려가지만 문제는 심부 온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치고요. 그러면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가 또 구강으로 쏠릴 경우는 또 구강의 피부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는 것은 맞고요. 모공,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됩니다. 그럼 모공은 왜 닫혔죠?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닫혀진 거죠. 그래서 심부 온도는 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저는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죠. 한방의 약물요법에 있어서는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온중 산안지제, 피부 온도를 내려주는 청열 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발한 해표지제와 같은 약효가 있는 약제들을 쓰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피레토탄과 피레토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저희 한의원에 오면은 설문조사를 다 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을 다 체크해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양학적 관점이 아니라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셀렉트를 해서 정말 그동안에 잘못된 먹거리를 우리는 찾아서 그거는 피하게 하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먹어야 될 음식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요법도 중요하잖아요. 운동도 땀이 흠뻑 날 정도로 운동하면 제일 좋고요. 다만 물에서 하는 운동, 수영이나 스킨스쿠버 같은 것은 당분간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이외에도 치료 시 주의해야 될 게 많는데,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라면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한약이든 양약이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구강 편편태선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건강한 하루 되시기